앞의 영상에서는 도구 팔레트의 기본적인 기능, 블록을 라이브러리로 등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능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기능에다가 특성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볼까 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실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원이란 거, 원이란 객체를 그려서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습니다. 원이란 거는 기본 기능이죠. 그래서 도면을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 기능에 대한 게 들어오는데, 기능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이 아웃이라 그래서 파란색 이렇게 작은 화살표를 표시해 줍니다. 근데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른 기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마치 리본 메뉴에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능을 여러 개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도면에서도 클릭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집어넣을 당시의 객체 특성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게 돼요. 자, 삭제를 하고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도면층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클이라는 도면층을, 빨간색의 도면층을 새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서클이라는 도면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집어넣게 되면 아까랑은 별반 다르지 않게 생기는데, 사용을 해보면 빨간색의 서클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기능을 집어넣을 때 작성했던 당시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특성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면층의 색을 그대로 사용한다, 도면층은 서클이다, 그리고 선 종류, 요쪽 특성의 일반 내용에 나오는 요 내용들을 그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거, 문자 스타일이랑 치수 스타일이 있죠.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까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친구도 서클인데 파란색으로, 파란색은 잘 안 보이니까 초록색으로 할게요. 초록색의 서클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특성을 살펴보면 서클이라는 도면층인데 초록색의 객체를 사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도면에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서클이라는 도면층이 빨간색으로 새로 생겼죠. 근데 객체 자체는 초록색의 앞서 등록할 때 사용했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플라이아웃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면 특성은 그대로 갖고 와요. 서클이라는 도면층에 그대로, 초록색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까지도 들어오니까 이름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이름을 바꿔서 서클 도면층,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등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능도 마찬가지로 다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 객체 특성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이아웃이라는 친구가 의외로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으니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잘 안 보이니까 뷰 옵션으로 크기를 조금 키워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꿔서 이 플라이아웃을 없애려면 특성에서 명령에만 플레이아웃을 아니오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화살표가 없어지고 클릭할 때 원만 그릴 수 있게 기능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기능의 특성, 도면층까지 부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설정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복잡해지면, 여러 개가 들어가서 복잡해지면 나중에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름 정리하는 거 잊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 중에 보면 해치라는 친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해치, 솔리드 클릭을 하게 되면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미리 보기 자체에서 특성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는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 사용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해치라는 기능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 라이브러리에서 해치를 한번 등록을 해봅시다. 자, 일단 도면층, 해치 전용 도면층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해치, 그리고 색깔도 자주 사용하는 색깔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선홍색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치를 집어넣는데, 이때 패턴이랑 간격 같은 것도 자주 사용하는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 특이한 거 하기 위해서 각도 임의로 146도로 조절을 하고요. 스케일도 한 3.5 이렇게 바꿔서 지정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특성이 지정된 해치가 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미리 보기, 패턴에 대한 게 각도 표현돼서 미리 보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을 때에도 클릭, 클릭 하면 적용된 해치 패턴이 특성이 다 적용돼서 146도에 3.5, 그리고 도면층도 마찬가지로 해치라는 도면층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새 도면층에서 새 도면 만들고 다시 한번 써보면 렉탱글, 요 안에 요 해치를 클릭해서 집어넣으면 도면층 생기죠. 그리고 패턴도 등록할 때 당시의 패턴 그대로 특성이 적용되고요. 이렇게만 이름이 돼 있으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름을 벽돌 146도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해치 같은 이런 것도 객체 특성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치수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탭을 바꿔서 My Function이라는 쪽에 문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문자 집어넣을 때는 제가 굳이 탭을 따로 만든 거는 버튼 따로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가장 쉬운 거, 일단 문자 만들기 전에 스타일 만들어 놔야겠죠. 새로 나눔 고딕으로 만들게요. 나눔 고딕이란 폰트가 있었나? 나눔 고딕 있네요. 자, 나눔 고딕이란 친구로 만들고요. 이 친구 현재로 설정을 해서 글자를 일단 하나 씁니다. 자, 단일행 문자를 가장 많이 쓰니까 단일행 문자로 123 ABC 가나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버튼이 생겼죠. 디텍스트 생성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럼 도면층은 지금 0번으로 되어 있죠. 0번 도면층에 문자 스타일이 나눔 고딕이라는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용이 되는지 새 도면에서 한번 써보면 알겠죠. 자, 클릭해서 시작점을 클릭을 하면 높이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0도로 다음에 글자 대충 써고 객체 특성을 확인을 해보면 스타일까지 나눔 고딕이라는 스타일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불편해요. 왜? 쓸 때마다 글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쓸 때마다 문자 높이, 각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지정하는 걸 설명을 하려고 탭을 집어 넣어 놓은 거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특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기능이 설명이 됩니다. 자, 나눔 고딕 문자 스타일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도면층을 일단 등록해 놓은 다음에도 나중에 바꿔 주실 수도 있어요. 일단 등록할 때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긴 하지만, 도면층 새로 하나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도면층을 텍스트로, 아니면 현재 도면층 쓸 거면 현재 사용, 이런 걸로 따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도면층 바뀌죠. 그래서 기능대로 문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문자 높이, 회전 각도 맨날 넣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문자 높이랑 각도를 고정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이나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령 문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보셨죠? C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라는 데에서 매크로에 써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여기에 매크로에 써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매크로에 사용되는 이름, 매크로에 쓸 때는 리습이랑 마찬가지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전부 다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 블로그에 정리했던 내용 쓱 보자면 매크로의 규칙에 이렇게 꺽쇠랑 C를 붙이면 ESC 한 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이나 공백,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눌러주는 건 엔터의 입력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 백스페이스죠. 요거를 넣어주면 사용자의 입력을 태기한다 라는 거예요. 요 정도 규칙 알고 있으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보자 하면 여기서 한번 써보자면 디텍스트 입력을 하면 시작점을 일단 입력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길 컴퓨터가 기다려줘야 되죠.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뭐 한 500 해볼까요? 500 엔터. 그 다음에 0도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내용을 기입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그대로 이쪽에 넣어주면 돼요. 자, 디텍스트를 하고 엔터를 한번 눌렀죠. 공백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공백 아니면 세미콜론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둘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한번 기다려야 되죠. 문자가 어디 들어갈지 클릭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 표시 하나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00 문자 높이 입력하고 엔터, 0도 엔터. 요렇게 해서 명령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클릭하고 점을 입력하면 500의 0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된 걸 명령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특성은 아래쪽에 지정된 텍스트란 도면층 그대로 특성, 문자 스타일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새 도면에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클릭해서 클릭 문자 쓰고 특성을 확인해 보면 텍스트 500 0도 그 다음에 스타일은 나눔 고딕 원래 없었던 스타일인데 나눔 고딕에 나눔 고딕 폰트까지 적용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했으면 등록을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 이름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눔 고딕 H는 500 각도는 0도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요거 글자 자주 쓰는 거 글자 자체를 블록으로 그냥 갖고 와서 클릭해서 넣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내용까지 다 자동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자, 팁을 하나 설명을 하자면 블록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블록에 분해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친구 보면 특성 중에 분해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분해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블록으로 기준점 잡아서 대충 잡을게요. 블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도면 한번 저장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면적이라는 문자가 블록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블록을 분해시켜서 글자로 들어오게 이렇게 하면 자주 사용하는 문자는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블록으로 들어와서 분해를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 문자라는 거 앞에서 만든 블록 자체는 도면에 남게 됩니다. 대신 넣은 다음에는 explode 분해됐으니까 문자 객체만 남게 되는 거고요. 원리는 이래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을 또 하나 더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까는 팔레트 그룹 만들려고 팔레트 사용자화를 썼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명령 사용자화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눌러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 어디서 많이 봤죠? CUI
입력했을 때 나오는 그 창과 동일한 창입니다. 여기에서 기능을 검색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주석 쪽으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중에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정렬이죠. 문자 정렬. 문자 정렬이라는 친구. 이 친구도 이 탭을 넘어가면서 사용하기 귀찮으면 이쪽 안에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거 기능 클릭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편집도 더 원하는 게 있으면 이쪽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정렬 같은 기능. 이게 스페이스바가 2번 들어가 있네요. 자, 문자 정렬 같은 기능도 버튼으로 등록해서 위에 메뉴도 충분히 편집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것만 이쪽에 모아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이제 디멘전. 디멘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해치, 문자 다 들어갔는데 치수 스타일도 당연히 편집해서 넣을 수 있어요. 일단은 예제로 하나 넣어 볼게요. 선형 치수 작성을 했습니다. 도면층이 해치의 도면층별로 되어 있으니까 DIM이라는 도면층의 색깔은 선홍색으로 해서 이 친구로 다시 작성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특성들이 ISO-25라는 치수 스타일로 디멘전 도면층을 사용을 해서 도면층의 색깔로 작성이 된 거죠. 그럼 물론 여기에 문자 스타일까지 딸려 있으면 문자 스타일도 들어오겠지만, 자, 새 도면에서 등록을 안 했네요. 이 친구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치수 관련된 기능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서 또 플라이아웃으로 들어와요. 플라이아웃 없애고 싶으면 특성에서 아니오로 바꿔주면 선형 치수 한 개만 쓸 수 있게 버튼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죠. 여기에서 선형 치수, 그래서 치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보면 명령어로 딥 리니어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니까 옵션인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서 객체를 바로 클릭하는 그런 기능까지, 세부 옵션까지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도면층 생긴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치수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 스타일에 새로 하나 만들게요. 새로 일단 샘플이니까 이름 샘플로 정해서 선색은 빨간색, 치수 보조 선색은 노란색, 문자 스타일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맑은 고딕, 폰트를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맑은 고딕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색깔은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건 이게 다 적용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회사나 사무실이나 자주 사용하는 걸로, 문자 높이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150에 300 이 정도로 해서 집어넣을게요. 치수를 선형 치수로 디멘전이란 도면층으로 이렇게 바꾼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샘플이라는 치수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으면 그 특성이 반영된 게 이쪽에 표시가 돼요. 마찬가지로 플라이아웃으로 생기니까 아니오로 바꿔주고요. 자, 새 도면에서 치수를 작성을 하면 치수 스타일 생기고 선형 치수니까 선형 치수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요거를 바꿔가면서 쓰겠다, 플라이아웃으로, 그래도 됩니다. 여기에서 정렬 치수를 쓰겠다, 그래도 저장되어 있는 특성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여러 가지 치수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원이 있어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까지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이름을 샘플 스타일 dim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을 해서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만든 기능들이 있다 혹은 리습이 있다. 리습도 마찬가지로 리습 명령어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C 드라이브에 리습이라는 폴더 안에 FA 리습 이 친구를 넣어 놨는데 일단 로드는 항상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령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명령 사용자화 여기에서 하나 새로 만들어 주면 돼요. 여기서 FA라는 친구 집어넣고요. 물론 여기에서 수정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이쪽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제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FA 그럼 요 클릭하면 FA란 명령어를 입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면적을 필드 값으로 집어넣는 그 기능도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기능 집어넣을 수 있고요. 특성까지 설정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서트 같은 기능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의 블록에 여러 가지 소스를 몰아서 저장한 다음에 블록을 따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라이브러리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하나의 독립적인 라이브러리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 새로운 요런 블록이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뭐 삽입할 때 기준점이 여기다 그러면 도면 자체를 인서트 할 때에는 원점 기준으로 되니까 이렇게 기준 정해 주시면 좋고요. 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미 라이브러리가 있는 분들은 인서트에서 파일 저장한 파일 자체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도 버튼으로 만들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인서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매크로로 구성이 되니까 그 기능을 만들고자 한다면 창을 막기 위해서 하이픈 하나 넣어주고요. 인서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 블록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C 드라이브 안에 폴더, 리스 폴더 아래 트리 요 DWG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경로를 입력을 해주면 바로 갖고 와 줍니다. 근데 요 과정 자체를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 하면 명령 사용자화에서 삽입 인서트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기능 삽입, 블록 삽입 이게 삽입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중에서 블록 삽입, 요 인서트가 있는 친구를 집어넣은 다음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특성에서 인서트를 집어넣죠. 근데 인서트라고 집어넣는데 앞에 하이픈이 붙어야 특정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누르고 C 드라이브 아래에 특정 폴더 아래에 트리 .dwg에 있는 걸 이 파일을 가져오겠다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를 해야 하는 게 요 표시 앞에서 기능 설명할 때 했었죠. 사용자의 입력을 한번 기다린다. 그래서 요 매크로에서는 요 표시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슬래시를 씁니다. 경로 표시할 때 역슬래시가 아니라 일반 슬래시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클릭하면 DWG 파일은 갖고 오는데 그 다음에 X축 비율, Y축 비율, 인서트 각도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동으로 입력하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근데 기준점을 먼저 입력해서 나머지를 입력하도록 포즈 기능 사용을 해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 옵션 중에 축척이랑 x, y, 그다음 회전값 요런 걸 먼저 입력을 해서 기준점을 나중에 클릭하도록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S, 1, R, 0도 그리고 클릭 요런 순서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한 다음에 파일 이름하고 엔터, 그다음 S, 엔터, 1, 엔터, R, 엔터, 0, 엔터 이렇게까지 입력을 다 해놓으면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름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의 DWG에 다 몰아서 블럭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되어 있는 거 각각의 DWG를 입력해서 만들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할 때는 이 친구가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툴팔레트, 도구팔레트에 등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자, 1번 특정 도면에서 특정 블록을 집어넣게 하는 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등록을 하면 쉬웠죠. 자, 그 다음에 해치. 이 친구는 별도의 도면이 정해진 도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이니까. 각도랑 도면층이랑 다 색깔이랑 지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록으로 집어넣는 친구들 인서트 기능으로 별도의 도면 하나를 통으로 집어넣는 버튼 만드는 것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까지 가져와진다. 그리고 특정 기능도 명령 사용자와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세부 기능은 특성에서 명령 문자 이쪽 매크로를 수정을 해서 편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디멘전 치수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각 기능별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리습 명령어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버튼으로 만들 수도 있고 치수 스타일 당연히 따라서 들어온다 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매번 컴퓨터 옮길 때마다 이거를 계속 설정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들을 익스포트 해서 임포트 하는 과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다루겠습니다.